안녕하세요. 김재환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얼마나 자주 사과의 표현을 하시나요? 사과를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상대와의 경쟁에서 패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한 기업의 경영자라면 사과는 위신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무능함을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리더에게 사과는 존경과 신뢰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덕목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제 사과의 방법과 사과라는 행동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1998년 8월 17일 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인턴이던 모니카 르진스키와의 스캔들에 대해 4분짜리 사과 연설을 했습니다. 클린턴의 이 연설은 정서적 그리고 윤리적 측면에서 상황을 호전시키지 못했더라도 정치적이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르진스키 스캔들의 종지부를 찍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4분짜리 연설에서 클린턴은 르진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자기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자기의 방어 또한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클린턴은 앞서 7개월 전 해명에서 르윈스키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말했었는데, 이 해명이 법적으로는 정확한 진술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단지 사람들을 오도했다거나 그릇된 인상을 줬다고만 표현했습니다. 또 위정이나 증거언닉 같은 불법 행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린턴의 사과문에는 주어가 없었습니다. 실수나 잘못됐다고 표현했을 뿐 미안하다 혹은 사죄한다는 말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에게도 사생활이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너무 오랜 조사로 너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미국에는 잡아야 할 기회, 해결해야 할 문제, 당면한 안보 문제가 있으니 과거 7개월의 구경거리에서 벗어나서 21세기 미국에 다가올 도전과 미래에 다시 집중하자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클린턴 연설문은 대체로 사과문의 정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국가의 당면 과제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의 감염과 확산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과문은 자신의 무한한 책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헌신적으로 수습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격려까지 부탁하여 우호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사과문은 과거 행위에 대한 사과, 현재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 미래에 재발하는 걸 막겠다는 의지, 무고한 피해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 해결해야 할 당면한 다른 위기의 존재, 이 5가지 요소로 구성될 때 잘 받아들여집니다. 일제패전 70주년인 2015년 8월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는 전직 일본 총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진정성을 보여준 사과였습니다. 사과에 있어서 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잡아떼는 모습보다 오히려 과잉 사과가 더 큰 동정을 받습니다. 잘못을 반성해서 사과하는 모습이어야지 잘못을 숨기지 못해 하는 사과는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상대가 사과의 진정성을 느끼려면 사과문에 if, 즉 뭐뭐라면, 또 but, 즉 뭐뭐지만 등의 유보적인 단어가 없어야 합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 사과하라고 하니 사과한다는 메시지는 차라리 사과하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진정성을 의심받을 말과 행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단어 하나, 표정 하나 모두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잘못의 경중보다 사과의 진정성에 더 반응합니다. 사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은 경제인이나 문화인보다
정치인이 더 어렵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당장 공직에서 사회만하는 요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게 보고 차기를 노리는 정치인이라면 사과는 곧 새로운 자리를 위한 투자일 수 있겠지만 당장의 자리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이라면 사과는 곧 정계에서 은퇴해야 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단임제 하에서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를 대표하는 정치인의 사과는 한 차원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일본 패전 70주년을 하루 앞둔 2015년 8월 14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일본이 사죄의 뜻을 반복해 표현했다며 과거형으로 사죄를 언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과거형이자 사면책인 사과는 진정성이 없어 역효과임을 아베 총리가 모를 리 없고 따라서 외국에 비굴하지 않으면서 또 책임지지 않기를 원하는 일본 내 지지층을 위한 담화였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국 내 지지층의 요구에 영합하는 담화문이라면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겠지만 동아시아 지도자의 담화문으로서는 사과의 정석과 동떨어진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또 어떤 국가든 역사적 가오를 저질러 왔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잘못을 인정하고 제때 사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후 같은 자리에 앉을 리더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경고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결국 법적인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하고 손해볼 일밖에 없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을 염두에 두기에 앞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